대구 수성구청이 해돋이 명소인 천을산에 수천만 원을 들여 심은 편백나무가 대부분 고사했습니다. 기후에 맞지도 않은 수종을 마구 심은 결과입니다. 마을 근처에 폐합성 수지를 이용하는 화력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용한 농촌 마을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웨딩 업체가 건물 완공일을 지키지 못하면서 예비 부부들에게 계약 파기를 잇따라 통보해 예비 부부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널뛰듯 등락이 심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산지 중심의 수급 조절 시스템 구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5월 8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우리 지역 구름은 많지만은 아침부터 햇살이 비추고 있는데요.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데요. 계속 평년 기온을 밑돈다고 하죠? 네, 오늘 조금 서늘하겠지만 공기는 깨끗해서 미세먼지 걱정 없이 바깥 활동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어버이날인 오늘 구름 많고 서늘한 아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14도, 안동 11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9도, 안동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평년 기온을 밑돌고 있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도 크고 내일까지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또한 햇살이 비추면서 미세먼지가 걱정되실 텐데요. 오늘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으로 공기질이 깨끗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당분간 맑은 하늘 아래 햇살이 비추겠고요. 기온도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꼭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은 아니겠죠. 대표적인 것이 편백나무인데요. 일본에서 잘 자란다고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많이 심고 있는데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이 해돋이 명소인 천을산 일대에 세금 4천만 원 들여 편백나무를 심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에서 고급 사우나 재료로 쓰이는 히노키, 편백나무는 향균 기능을 하는 피톤치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편백나무들이 천을산 자락에서 누렇게 말랐습니다. 손으로 살짝 건드려 보니 금세 바스라집니다. 수성구청이 천을산 일대에 심은 편백나무 묘목은 모두 1,400여 그루. 이 가운데 대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고사했습니다. 나무를 심은 수성구청은 가뭄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 가뭄이 심하다고 우리가 했고 업체수도 물을 주고 저희도 이제 관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일본에서 많이 자라는 편백나무는 상록 침엽수로 가뭄에 약합니다. 건조하고 추운 대구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편백나무를 심은 수성구청은 전문가 의견을 구하지 않고 심었습니다. 편백나무는 일본 열도의 해양성 기후에 가장 적합화된 특산종이고 특히 대륙성 기후의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대구의 기후지역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수성구청이 천을산 해맞이동산 조성사업 일정표에 맞춘다며 지난해 11월 춥고 건조한 시기에 어린 나무를 심은 것 자체가 잘못된 시작이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조용한 농촌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을과 인접한 곳에 폐합성 수지를 이용해 발전하는 화력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정인지 신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영천시 고경면의 한 농촌마을. 주민들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마을회관 앞에 모였습니다. 마을에서 불과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폐합성 수지를 이용해 발전을 하는 화력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폐합성 수지 바람 물질이 태우고 나면 바람 물질이 사람인데 오면 입에 들어오고 생명이 좋은 건 하나도 없잖아요. 주민들은 누에 농가와 과수 농가를 비롯한 농가의 농작물 피해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누에는 청정 마을이 아니면 못 미깁니다. 지금 중국에서 황사 나오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폐합성 수지를 이용하는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는 곳과 인접한 석계리와 삼산리, 삼포리, 오령리의 주민 약 200가구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화력발전소의 허가가 난 시점이 2015년 6월로 3년이 다 되어가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니 한 번도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의견을 들은 적이 없어요. 올 2월 달에 처음 알았어요. 사업 허가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허가 과정은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서 좀 와닿게 생각해요. 이게 왜 그렇게 허가를 내겠거든. 영천시에서는 그때 우리가 의견을 물었을 때는 특별한 의견 제시가 그렇게 없었다고요. 영천시는 집단 민원 발생 등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는 검토 의견만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고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신들도 모른 채 관계당국이 발전소 허가를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른바 깜깜이 허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5월 하면 결혼의 계절이죠. 그런데 예약해둔 결혼식장이 느닷없이 취소되면 어떨까요? 한 예식업체가 식장 건물을 다 못 지었다면서 계약을 잇따라 파기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대형 예식장 건물입니다. 예비신랑 김모 씨는 지난 2월 이곳에 예약했습니다. 결혼 예정일은 오는 12일. 그런데 열흘 전 예식업체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부 공사가 끝나지 않아 결혼식을 치를 수 없다는 겁니다. 4월 22일 날 정식 오픈을 하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청첩장을 찍어야 되는데 너무 불안하다.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마지막에는 이중 계약을 하시든지요. 예비 신부 박모 씨도 갑작스런 계약 파기로 웃돈까지 줘가며 다른 예식장을 겨우 구했습니다. 청첩장도 급하게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20만 원이 더 든 거죠. 전에 그거는 뭐 버리시고요, 뭐 다시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고요. 예식업체는 4월 완공이 목표였지만 2월에 발생한 여진으로 내부 벽돌 장식이 떨어져 개장이 미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속출하고 있지만 업체에서는 6월, 7월 달 예약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는 예식일로부터 89일 전까지 업체에서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과 예식 비용을 100% 배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체 측에서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취소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어떻게 한다라는 규정이 거기 없어요. 피해를 본 예비 부부들은 10여 쌍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부는 웨딩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어젯밤 9시 16분쯤 대구시 북구 노원동 3가의 한 고무공장의 2층짜리 건물 1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2층에 비트코인 채굴 업체까지 옮겨붙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25대와 소방공무원 90명이 출동해 20여 분 만인 9시 40분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번 불로 건물 내부 225제곱미터가 타 소방서 추산 5,83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봄철 채소 가격의 널뛰기가 심각합니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널뛰기를 막는 대안으로 산지 중심의 수급 조절 시스템 구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지원 기자입니다. 요즘 금자로 불린다는 감자는 도매 시장에서조차 구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올봄 냉해 탓에 봄감자의 수확량이 줄고 출하 시기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자 도매 가격은 20kg 기준 11만 원을 호가해 지난해보다 최대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다른 시설 재배 작물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금 꽃샘추위 때문에 감자뿐만 아니라 딸기도 딸기, 그다음에 이제 참외, 수박, 모든 작물들이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가격대도 지금 많이 올랐다고. 양파는 정반대입니다. 지난해 높은 시세로 인해 재배 면적이 늘고 저장 양파까지 시장에 풀리면서 반토막 수준으로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파종이 한창인 생강도 심상치 않은데 지난해 시세 급등으로 전국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경북 북부권의 씨생강 신청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강 신청량이 약 한 20% 정도 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근의 영주나 예천 지역도 마찬가지인 걸로. 요동치는 생강 가격을 잡기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의 저장 시설을 갖춘 생강 출하 조절센터가 올해 안동에 들어섭니다. 계약 재배를 통해 농가와 재배 면적을 조정하고 수확 후 전량 수매해 시장 상황에 맞춰 출하 물량을 조절합니다. 생산자는 출하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에 이제 그런 걸 방지를 하고
소비자는 안정적인 이제 가격 조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산지 중심의 수급 조절 시스템 구축이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널뛰기를 막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다음은 MBC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은 전 세계인들은 물론 특히 남과 북에는 남다른 의미를 지닌 대회였습니다. 평창올림픽이 준 감동과 환희 그리고 변화까지 지난 기록들을 담은 영상이 올림픽 유산으로 남겨집니다. 원주문화방송의 조성식 기자입니다. 세 번의 도전 끝에 유치한 평창 동계올림픽. 지구촌 축제는 막을 내렸지만 개최지 주민들의 가슴 속에는 그날의 감동이 좀처럼 가시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대회를 치르고 나서 저희들이 자긍심 고취도 됐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한층 성장된 모습들을 저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그리고 폐막까지 평창이 걸어온 길을 영상으로 담은 기록물이 만들어졌습니다. 2011년 유치 당시 환희의 순간과 각종 인프라, 환경 정비 등 도시의 변화 그리고 대회 기간 주민들이 보여준 뜨거운 열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최대 12분 분량으로 편집해 국문과 영문 자막으로 제작했으며 10,000시간에 달하는 촬영 원본과 각종 사진 자료도 올림픽 유산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추진 중인 올림픽 기념관 등에서 상영해 하나된 열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성공적으로 끝난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의 그런 감동과 감격을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고요. 이런 것들을 좀 세계적으로 우리 평창을 널리 알리는 데 활용하기 위해 올림픽 기록유산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백서가 현재 제작 중이며 평창군은 오는 10월쯤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동계올림픽은 끝이 났지만 평창이 보여준 지난 20년의 노력과 성과는 이제 영상에 담겨 기억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전남 고흥 지역에는 귀농 귀촌 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고흥군도 이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침체됐던 지역사회에 조금씩 활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최우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 고흥군 포두면으로 귀농한 양찬웅, 박숙향 씨 부부. 서울 생활을 접고 온 가족이 귀농을 결심한 이후 생면부지의 고흥을 선택했습니다. 귀농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 지역의 텃세 문제인데 고흥은 전국적으로 귀농하기 좋은 동네로 이미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귀농해서 사람들이 못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해서 텃세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됐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지만 블루베리와 버섯 농사도 처음부터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귀농인들은 우선 농지 구입 문제로 벽에 부딪힙니다. 적절한 작목을 선택해서 농사를 시작해도 판로 개척 단계에서 귀농인들은 또 한 번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문에 땅 문제와 판로 문제는 귀농인들이 공동으로 대처하거나 자치단체의 지원이 가장 절실한 부분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흥군의 귀농인구는 지난 2012년까지 480가구,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도내에서는 귀농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고흥군은 해마다 200여 명의 예비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귀농 귀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령층도 갈수록 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귀농에 대한 전망이 좀 밝지 않겠냐. 젊은 세대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오고 또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고흥을 찾는 지금 그런 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또 영농 창업과 주택 자금의 지원은 물론 조기 정착을 위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침체 인로에 있는 시골 마을에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귀농인들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제46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가 오늘 오후 2시 어린이회관에서 열립니다. 오늘 기념 행사에서는 효행을 실천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는 한승희 씨를 비롯해 9명이 정부 보상자로 뽑혔습니다. 8개 구군에서도 종교단체와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어버이날 경로잔치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영주 부석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후보지를 사전 심사하는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 이코모스가 영주 부석사를 세계유산 등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등재 여부는 다음 달 말 바레인에서 열리는 제42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도 식품처럼 유통 이력을 추적 관리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국내 업체가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제조국과 신고 연도, 유해 위험 정보 등을 나타내는 20개 일련 번호를 부여해 화학물질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유통 경로를 빨리 파악할 수 있고 유해물질을 사용한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정보 추적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8월 24일까지 독도 문화상품과 브랜드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독도를 기반으로 관광, 예술, 문화, 음식 등을 소재로 창업할 수 있는 내용이나 홍보 브랜드와 디자인 제안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우수 아이템은 크라우드 펀딩, 창업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실제 수익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합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구름 많고 서늘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14도, 안동 11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9도, 안동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평년 기온을 밑돌겠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도 크고 내일까지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낮부터 햇살이 비추면서 미세먼지가 걱정되실 텐데요. 오늘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으로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아침에는 구름이 많지만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14도, 고령도 14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19도, 고령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12도, 김천 11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상주와 김천 모두 21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11도, 봉화 9도로 10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20도, 봉화 18도로 평년을 밑돌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낮 기온 15도 선에 머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당분간 맑은 하늘 아래 햇살이 비추겠고요. 기온도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